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의 원칙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네요. 돈을 잘 버는 회사냐, 아니면 많이 베푸는 회사냐, 아니면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느냐. 초보 투자자라면 뭐 작가님 필명이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네. 이제 그 필명이신데 뭐 좀 이게 투자 전략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이제 그 모래 뱀 상어죠. 아, 모래 범상어죠. 모래 범상어. 모래 범상어. 예, 그래서 상어는 이 한 번 먹이를 물면 이빨이 뽑히기 전까지는 이 먹이를 놓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을 골랐는데 막 손절매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좋은 종목을 골라보자. 좋은 종목은 도대체 뭐냐? 돈을 많이 버는 회사다. 실적이 좋은 회사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번 만큼 많이 베푸는 회사다.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다. 그래서 실적 개선주와 고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한번 이 고민해서 주식을 샀는데 왜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거냐.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를 삼고 추가 매수 전략으로 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단돈 1원이라도 수익을 내자. 뭐 이게 이제 기본 프레임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호는 되게 게을러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이렇게 좀 별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재빠르게 가서 콱 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을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으로 막 단타하고 뭐 차트 보면서 막 하루에도 막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고 이런 트레이딩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두세 번 거래를 하더라도 따박따박 수익 내면 되고 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뭐 몇 개월 후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 중심으로 천천히 투자를 좀 해보자. 뭐 그런 의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어는 불해가 없어요. 불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꼬리를 계속 흔들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은 꾸준하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생각하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런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상어는 동료를 물 정도로 냉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은 이렇게 뭐 아마추어 개미들도 있지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기관 투자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양보하면서 뭐 잃으면 말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독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필명을 만들었습니다. 필명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네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 초보 뭐 개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패스트 캠퍼스에서 강의도 하고요. 주식 그 투자에 대해서 제가 뭐 기본적인 여러 가지 뭐 종목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공시나 재무제표 분석이라든지 배당주 투자 그리고 미국 주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ETF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또 주식에서 뭐 살 때와 팔 때를 잘 타이밍을 맞추는 게 뭐 쉽진 않지만 중요한데, 뭐 그런 부분 많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냐. 우리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언제 팔지를 이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듣고 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파시고 오르면 이제 속상해하시면서 다시 사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뭐 나중에 막 후회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의 원칙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네요. 돈을 잘 버는 회사냐, 아니면 많이 베푸는 회사냐, 아니면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많이 버는 회사는 실적 개선주예요. 그래서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된 그런 회사들을 사서 이제 실적에 맞게 평가를 받을 때 파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툴은 PER이라는 게 있어요. PER이 시가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래서 주식수가 10주고 주가가 10,000원이면 10만 원이 이제 시가총액인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5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500조가 넘는 시가총액에 단기순이익을 얼마를 대입하면 이제 PER이 나오는데 PER은 보통 이제 낮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몇 년간의 단기순이익으로 이 시가총액만큼 만들어지겠느냐. 그래서 PER이 미래의 실적, 2년 내지 3년 후의 실적 기준으로 그 PER이 낮았을 때 사서 그 실적을 이제 계속 추적하면서 주가가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PER이 미래의 실적 기준으로 PER이 뭐 한 10배인데 난 15배 정도 되면 팔겠다. 그러면 주가는 한 50% 정도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 버는 회사는 미래의 실적 대비 저평가 상태에서 PER이라는 기준으로요. 이제 이 적격의 어떤 기업 가치를 받을 때 팔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주는 배당 수익률, 네.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금이 1,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배당 수익률은 10%예요. 그래서 한 8%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받는 고배당주를 사서 한 6% 정도, 배당 수익률이 6% 정도면 주가는 한 3-40%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팔아도 되고요. 아니면 8% 배당을 받아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8% 이상의 고배당주를 사서 한 배당 수익률 한 6%대 팔겠다. 네. 이게 이제 배당주에 언제 사고 언제 팔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네. 기다리던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반복되는 학습 효과가 있을 때 그 주식이 좀 무관심 구간. 예를 들면 방산주들이 보통 평화로울 때가 좀 주춤했다가 아무래도 예, 이제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이러면 급등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산주가 수출 중심의 방산주가 아니라 테마 목적의 빅텍이라든지 뭐 이런 작은 방산주들은 이 실적과 무관하게 그런 뉴스에 막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던 뉴스가 나올 때 팔고 더 나올 뉴스가 없다면 더더욱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뉴스에 이렇게 사고 파는 게 이제 테마가 될 것 같고요. 초보 투자자라면 뭐 실적 개선주나 아니면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고 테마주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태별로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으면 네. 좀 더 이제 주식을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또 소액 투자자 때와 또 금액이 커질 때의 투자 방법도 달라질 것 같아요. 실은 투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투자 방법을 달리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투자할 때는 없어도 되는 돈이야. 그러면서 되게 공격적으로 하세요. 좀 마음 편하게. 그래서 뭐 되게 공격적으로 이 막 테마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변동폭도 큰 거를 막 단타 매매해서 점심값 좀 벌지 막 하면서 하시는데 이런 투자 습관을 계속 가지고 하시면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 그 습관대로 하면 크게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50만 원, 100만 원 할 때부터 이게 차근차근 분석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돈을 잘 버는 회사,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스노우볼 효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덩이 효과인데요. 네. 조그마한 눈덩이를 굴리면 눈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인데 저는 1년에 한 40% 정도 목표 수익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40%씩 7년이면 투자 원금이 10배가 돼요. 복리 효과, 스노우볼 효과.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40%라면 좀
너무 큰 목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기 10%는 또 해볼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분기에 한 종목씩 이렇게 해서 4번 정도 10%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요. 이 복리 효과를 생각을 한다면 뭐 소액 몇백만 원도 7년 후면 몇천만 원이 되고 또 그 7년 후면 되면 몇 억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돈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 가치 투자 방법론을 좀 해서 돈 잘 버는 회사와 배당 많이 주는 회사 중심으로 좀 투자해서 따박따박 수익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뭐 아까 이제 테마주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뭐 테마주가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높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테마주에 또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테마주의 매력은 이제 네. 화끈한 거죠. 아. 화끈한데 이 사람 사는 이치로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네. 관심을 많이 받느냐. 관심을 많이 받으면 관심이 거래량을 일으키고요. 거래량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다면 테마는 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지난 총선에서 그 국민의힘이 많이 좀 의석수를 그쵸.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면서 그 관련 그 테마주들이 급락을 했거든요. 왜? 더 이상 관심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당대표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오늘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비대위원장 사퇴한 이후 한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테마의 어떤 학습 효과, 그러니까 관심을 받을 때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관심을 못 받으면 주가는 도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관심을 안 받, 그러니까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학습 효과. 계속 이런 이벤트에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다면, 예를 들면 그 여름에 무더위가 심해서 네. 이 정전돼 버리면 콘돔 주식이 상한가를 가거든요. 그래요? 네. 네, 이게 이제 사실 정전과 콘돔이 연결이 안 그쵸, 되잖아요. 네, 네. 뭐 실적하고 물론 뭐 어두우면. 그래서 어두우면 그럴 거다라는 어. 그런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콘돔주를 밀어 올리는 거고요. 그렇구나. 정부가 그 출산 대책 이런 걸 발표하면서 뭐 아가방이라든지 애들 그런 옷 만드는 회사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다 테마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과 사실 좀 무관하지만 관심을 받으면 그만큼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고요. 실은 뭐 실적 개선주도 실적이 좋다라는 관심을 받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배당주도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관심을 받으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이나 배당과 무관하게 그냥 어떤 뉴스 이런 이벤트들이 테마주를 밀어 올리는 거고, 테마주의 매도 시점은 기다렸던 뉴스가 나올 때, 그리고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면 주가는 거래량이 빠지면서 주가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초보 투자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저는 이제 투자를 ETF 중심으로 맨 처음에 하시고 배당주, 실적 개선주, 그리고 거기 마지막으로 테마주 중심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테마주가 약간 끝판왕 같은 거구나. 네. 아까 지금 이제 ETF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요즘에 워낙 뭐 ETF도 관심 있고 또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월배당 ETF는 네. 이게 이제 뭐 보통 커버드 콜 네, ETF를 커버드 콜이라는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커버드 콜 ETF로 해서 그거를 이제 믹스 전략이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뭐 일드맥스라든지 이런 그 고배당 그런 커버드 콜과 그 다음에 다른 기초 지수를 묶어 가지고 월배당 뭐 최대 15%까지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배당을 준 만큼 주가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ETF 분배금을 주고 그만큼 주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가령 15% 배당을 받으면 15%만큼 주가는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5% 빠진 거를 나머지 기초 지수, 예를 들면 미국의 기술주와 그 커버드 콜을 묶었다. 그래서 이 커버드 콜에서 15% 정도 배당을 노리고
그러면 15%가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이 기술주의 상승, 주가 상승으로 메우는 건데 이 주가 상승이 원만치 않으면 결국은 배당을 받은 만큼 이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약간의 배당으로 수익이 나지만 이게 주가에선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월배당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시고 이게 배당을 준 만큼 분배금이죠. 분배 ETF는 분배금이라고 하니까요. 분배금을 준 만큼 주가 조정이 돼서 거기에 또 상응해서 예. 그러니까 주식이 뭐 빠지는구나. 15% 받았지만 그만큼 15% 주가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한 30% 배당을 받아도 좋다고 하지만 주가는 뭐 한 20%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배당도 그렇게 매달 주면서 그렇죠. 네. 주가도 오르고 네. 그렇게 좋은 상품이 어디 이런 있을까요? 상품들이 있으면 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어떤 주가 조정이라는 이 숨겨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커버드 콜 외에 이렇게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초 지수인지 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의 이제 월배당 그 ETF는 이제 극단적인 커버드 콜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커버드 콜은 이제 뭐 7%, 뭐 12%, 15% 이런 정도로 좀 연 수익률을 연 배당률을 좀 낮춰놨어요. 그건 왜냐면 그 리스크를 좀 해가면서 우리나라 월배당들은 그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뭐 7%, 12%, 15% 정도는 이 주가 상승으로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어찌됐든 커버드 콜을 통해서 이렇게 15% 배당을 받으면 15%가 빠진다. 이거는 좀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주식 노하우를 쌓기까지 또 실패도 경험하셨을 것 같고 또 돈도 잃은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네. 그 굉장히 어렵죠. 뭐 돈 잃고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젊었을 때인데요. 이제 회사 일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재테크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소홀했고 문외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선물 옵션을 전공하기도 했는데 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열심히 좀 안 했던 것 같고요. 뭐 어머니께서 그때 이제 넌 무얼 잘하니?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회사를 열심히 이제 다니고 회사의 에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부를 잘하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저한테 이제 증권 유관기관에 다니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주식 뭐 사야 돼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그래서 같아요. 네. 제가 투자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위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투자에 좀 매진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제가 근무하는 여의도에 대형 서점이 그때 당시에 새로 생겨서 점심 시간마다 가서 이렇게 책을 공부를 하셨구나. 네, 그래서 1년에 한 50권에서 100권 이렇게 좀 봤고요. 그다음에 매일 신문 기사를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무작정 좀 읽어보고 그거를 이제 노트에 막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는 방법. 그래서 노력하는 방법은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잃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잘 체크를 안 하게 돼요. 근데 잃지 않겠다라고 하면 계속 리스크를 확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꼼꼼해지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좀 다른 분들보다 좀 손실이 최소화되는 그리고 좋은 기업을 고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 좀 장기 투자자로서 좀 갖춰야 될 그런 방법이나 좀 성공하기 위한 그런 팁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라고 하면 안타깝지만 미국의 그런 잘 나가는 기업들 이 중심으로 저는 이제 기술주들 뭐 그동안 이 퍼포먼스를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네. 지금 당장은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미래의 실적을 너무 많이 끌어온 점들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장기간 상승하는 기업들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계속 그런 거를 몇십 년간 보여줬거든요.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그런 선도적인 그런 섹터들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AI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을 끌고 갈 것 같고요. 그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압축해서 장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그런 섹터를 남은 ETF 중심으로 가서 좀 긴 호흡으로 그리고 조정받을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아니면 월급을 몇십만 원씩 이렇게 적금 넣듯이 투자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 성장률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매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배당왕, 뭐 50년 이상 배당금을 늘린 뭐 기업, 뭐 배당왕, 뭐 배당 25년은 배당 귀족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렇게 배당금을 꾸준하게 올리는 기업들, 그 기업들의 어떤 배당 성장률,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배당금을 그렇게 꾸준하게 올리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배당금을 꾸준하게 올리진 않아요. 대부분은 뭐 비슷하게 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 성장률을 꾸준하게 올리기 때문에 배당 성장률이 뭐 15% 이상인 최근 뭐 5년 정도 배당 성장률이 15% 이상인 그런 기업들 이런 섹터들을 장기 투자하면 실적과 배당이라는 그런 포커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주들은 기술 개발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장기 투자에 좋은 흐름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이제 사실 마인드가 흔들리는 건 내가 산 종목 자체를 잘못 사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손실률은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희석 효과라고요. 유상증자를 이제 실적이 안 좋으면 적자이거나 이러면 유상증자에서 결국 주식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주가를 낮춰놔야만 동일 시가총액이 되거든요. 그런 현상들의 마인드가 제대로 유지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좋은 종목 고르는 그래서 분석을 철저히 하는 그런 습관들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의 첫 단추가 진짜 네. 중요하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